많은 분들이 진짜로 희생되셨네요. 그치. 4.3에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3만 명. 3만 명. 엄청나네요. 이 4.3이 사실은 제주 사람들한테도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거든. 어떻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아픈 역사가? 그 정부에서도 이걸 비밀로 말 못하게 하기도 했지만 제주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무서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입 밖에 4.3을 얘기하지는 않았어. 그 정도로 이걸 누구에게 말하기엔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말을 못한 거였군요. 너무 무섭고. 저도 어릴 때는 아예 몰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에서 이제 4.3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게 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꼭 잊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됐죠. 4월인데 참 유난히 춥네요. 이 4.3 중간에 저희가 이 평화공원에도 왔는데 잡합다식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잡초와 또 4.3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에 또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4.3의 그 어려울 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떻게들 살았을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걸로 할까?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가자. 알아보러 가자. 네.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해야 했던 수많은 4.3 희생자들. 그중 3,800여 명은 아직까지도 행방조차 알 수 없는데요. 그 광란의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을지. 제주 4.3 생존 희생자 그림 기록전이 열리고 있는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 전시회는 4.3 당시의 아픈 기억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떠올리기조차 힘든 고통의 기억이지만 기억 속에 있는 4.3을 더듬어가며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증언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잘 몰랐던 제주 4.3의 이야기를 듣는 듯 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실력이지만 그림과 글로 이렇게 그 당시에 참담했던 현실을 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이렇게 땅굴도 이렇게 써있고 한 거 보니까 지낼 데가 없어서 이렇게 숨어서 지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중상안 있는 사람들을 다 해안마을로 살라 그러니까 나가라고 막 쫓아냈거든. 그래서 중상안 있는 사람들이 동굴로 피신을 하게 돼. 중산간 지역에 소개령이 내려지자 살아남기 위해 숨은 곳은 바로 중산간 곳곳에 있는 좁은 굴 속. 이런 동굴 안에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양식으로 그날 목숨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땅굴 속에서 양식을 분쇄해서 어머니가 조팝을 얻어오니까 그 조팝을 다시 죽을 끓여서 양을 많게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 먹었다. 그 말이 여기 나오잖아.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진짜로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게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나 보네요. 근데 그 제주 같은 경우는 4.3 시기에 한라산에 금종령이라 그래서 한라산에 못 들어가게 한 기간이 아예 못 간 있었거든. 거예요? 못 가게. 그리고 중산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이렇게 한 6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버리니까 뭘 먹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었던 거라. 지금 우리가 흔하다 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잡초들마저도 그런 거조차도 없었지. 굉장히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그 시기에 살았던 거지. 우리 맨몸으로 1km 걸어도 되게 먹는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글과 그림에는 유난히 4.3 당시 모여 살았던 4.3 성과 일명 한밭집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당시 생활했던 한밭집이 복원돼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낙선동 4.3 성인데요. 돌로 성을 쌓아 그 안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무장대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을 쌓을 때에는 조천읍 관내 주민들이 동원됐는데요. 성을 드나들 때에는 출입증이 있어야 할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다고 합니다. 산에 가 있는 무장대와 마을 주민들을 이제 분리해야 되겠다. 서로 접촉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마다 성을 쌓고 여기에 모여 살게 하는 거라. 이 작은 공간에 많게는 250세대. 250명도 아니고 250세대요? 그 한 가족이 3사람씩 생각해도
몇백 명이 되겠어. 그러면 집이 이거 한 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개 다 있다가 있긴 지금은 있었지만 여기에 뭐 이부자리나 세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뭐 고사리 같은 것도 배에다 그냥 여기다 깔아서 요 대신 그런 위에서 잠자고 바로 잠자고 있는 머리맡에 솥을 놓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한 삶만 살아간 거잖아요. 도대체 뭘 먹어요? 그 당시에 뭘 뭐 먹어야 이렇게 있는 하나요? 그냥 뭐 풀 먹을 수 있는 풀은 다 뜯어다 먹었다 그래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풀을 다 뜯어다 솥에 놓고 좁쌀 몇 방울 넣어가지고 그걸 죽이라고 써서. 수용소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5세대씩 모여 살았다고 하니까 정말 몸도 겨우 폭에서 뉘일 정도의 참담한 생활이었겠죠. 도대체 그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는 어떤 풀들을 찾아서 먹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의 그 어려움을 겪으신 현기영 선생님이 네. 이 그 쓰신 이 책에 보면 지상의 숟가락 하나 그때 어떤 풀을 먹었는지 네. 한번 여기서 찾아볼까? 질경이, 질경이, 쑥, 쑥, 비듬, 명아주, 명아주. 달개비, 다 저희 했던 건데. 지친개. 와, 우리가 했던 식물이 4개나 나왔어요.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먹고 지내셨군요. 어, 근데 이 지친개까지 중에 있었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아볼 풀이 있나요? 있어. 강한 생명력으로 월동하여 춘공기에 맨 먼저 배고픈 사람의 양식이 되어주던 것이 그 풀이었다. 맨 먼저 양식이 되어준 거. 음. 뭔가요? 저도 궁금하지? 오늘 주인공일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우리가 찾는 풀은 개자리. 네? 개자리 풀. 개자리풀은 콩과의 두해살이 풀인데요. 비료나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해 유럽에서 오래전에 들여왔다가 지금은 잡초로 야생화된 풀입니다. 4.3 당시 많이 먹었다는 개자리풀을 뜯으러 가볼 건데요. 근데 발길 닿는 곳마다 4.3의 상처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 4.3 때 여기에 그 대대본부가 있어서 굉장히 이 부근에서 학살이 많이 일어났거든. 그 함덕해수욕장도 그때 학살이 있었던 곳이고 바로 이쪽 마을 북촌 마을 그 마을은 정말 마을 전체가 잘 초토화돼 살겠다. 버렸지. 부끄러워지네요. 우리 경치 좋다고 막 룰루랄라 온 게. 근데 여기에 또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힘들 때 개자리 풀을 많이 먹었다 오늘의 그랬잖아. 주인공이죠. 개자리풀. 개자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개자리가 많이 있어서 개자리를 말해주려고. 이거 내가 보여줄게. 네. 선생님 이거 딱 그 토끼풀인데요? 이렇게 세 개씩 더. 자, 이게 다른 게 뭔지 얘기해 줄게. 네. 크로바는 꽃이 흰색으로 피어. 네. 근데 이건 줄기에 붙어서 노란 꽃이 피는 거. 처음 봤어요. 그치? 노란 꽃이 피고 있지? 네. 요렇게 잎이 나오는 옆에 보면 요게 레스처럼 이렇게 받침이 있어. 아우 작아라. 개자리는. 네. 오늘은 이 풀을 갖고 우리가 음식을 해야 되니까 자, 이 풀을 뜯는 거. 이거 외에 또 쑥. 배고플 때 네. 쑥을 많이 먹어주게. 그러니까 좀 4.3 때 그 없던 시절에 먹었을 법한 그런 풀들 몇 가지를 좀 같이 따주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오늘은 저희가 4.3 때 그때 당시로 이제 재현하는 거니까 그때 그때.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한번 그럼 찾으러 가보게. 네. 자, 조심히 글라 오시죠. 가게. 보니까 개자리풀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인데요.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또 4.3 당시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일단 엄청 많이 있네. 개자리풀. 사상 때 배고픔을 이기려고. 참담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서는 이런 잡초조차도 참 고마운 존재였겠죠. 바람이 너무 세. 와, 뷰가 엄청납니다, 진짜로. 근데 개자리는 어디 있나요? 이건가?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덩쿨이네 약간. 넝쿨째 자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뜯을 수 있어서 4.3 때 많이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석 씨는 야무지게 쑥독했네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아이고 많이 야. 뜯었다. 진석 씨 많이 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계절 뭐 쓴맛 하나도 안 나고요. 오히려 그 해수욕장 옆이라서 약간 짠맛이 나는 느낌. 그 말고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게자리를 많이 먹은 이유가 이 맛이 우선 순해. 이게 맛이 순하고 이게 영양이 많아. 아 그래요? 영양이 많고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텐데. 근데 그 4.3 때는 정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뭐 이 풀이라도 안 먹으면 창자가 말라서 붙어 죽었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풀이라도 좀 먹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풀을 먹었던 거지. 근데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풀만 먹어가지고 보면 소설에 보면은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왔다. 맞아. 그 이걸 많이 먹으면 또 변비가 오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 정말 먹을 수도 안 먹을 수가 없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거라도 뜯어다 먹으면서 이게 생명을 유지했던 거지. 흉년에 또 약탈당하고 기근에 먹을 게 없어서 이거라도 반가운 마음으로 해서 먹었던 그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뜯었거든요. 아마 부정숙 교수님께서 또 이번에는 뭐 이렇게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보다 그 당시에 맞아. 좀 이런 식으로 먹었다 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얼른 이거 들고 그러게요. 요리하러 요리하러 가볼까요? 가보시죠. 가보자. 네, 응. 가시죠. 그래. 근데 오늘 보니까요 재료가 굉장히 조촐해서 아마도 그 시절 먹었던 그 음식을 최대한 좀 재현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네, 맞아요. 작은 국류를 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밥은 사실 죽보다 양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죽을 위주로 많이 끓였거든요. 아, 풀죽이라고 해서 풀죽. 예, 그냥 약간의 국류를 넣고 네. 풀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을 끓여 먹었고 자원은 없는데 많은 네, 사람들의 많은 배를 사람들. 또 채워야 맞아요. 하니까 네네. 그때는 지슬이 굉장히 귀했대요. 아. 그래서 주로 고구마를 많이 먹었대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이 고구마를 감저라고 하거든요. 그죠, 감저. 달다 해서. 오늘 보시면 저게 제주도에서는 빼떼기라고. 빼떼기. 감저 빼떼기. 감저 빼떼기 죽을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거는 아마 이 빼떼기 죽이나 이런데 풀 종류인 이 게자리나 이런 것들을 넣고 죽을 끓여 먹지 않았을까. 감저 빼떼기 죽에 게자리를 넣고 한번 끓여 볼게요. 네. 잘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말린 고구마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짝 말려 있어서 끓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말린 고구마를 이용해서 죽을 끓일 건데요. 이거를 푹 끓여가지고 죽처럼 끓여가지고 그래서 죽처럼 끓인 데다가 더 양을 불려야 되니까 이 게자리가 들어가서 양이 이만큼 불어나는 거죠. 와 이거 오랜 시간 끓이니까 이렇게 완전 죽처럼 다 퍼졌네요. 그러니까요. 죽이 됐죠. 어떻게 이게 지금 딱 고구마만 넣고 끓인 거잖아요. 고구마하고 물만 물만 넣고. 풀을 넣고 그래요? 양을 불리는 거죠 지금. 맛을 위해서 넣은 것보다는 네. 이제 양을 불리기 위해서. 나른다 이거. 고구마와 게자리 풀을 이용한 죽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지금 앞에 쑥이 보이고요. 이게 찜기인가요? 네, 뭔가 찜을 찜기예요.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요리예요? 요리라기보다는 네. 예, 그 예전에 정말 메밀을 굉장히 많이 먹고 살았던 그 시대니까 네. 오늘은 지금 이 시기가 쑥이 굉장히 어린 네. 쑥이 나올 때잖아요. 네. 이 어린 쑥하고 같이 버무려서 얼른 쪄서 금방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네. 딱 보면 완전히 공항 음식 같죠. 네. 없었던 시절에 뭐 생명을 유지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서. 먹었던 거니까. 그러면 쑥, 메밀, 네, 범벅. 해볼게요. 일단 메밀가루. 먼저 메밀가루를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고운 가루도 아니었어요. 그럼 굉장히 겉을 많이 거칠게 이렇게. 갈아서 쑥은 이게 물기가 쑥은 좀 있게. 메밀가루가 잘 묻도록 물기 있게 준비하고요. 지금은 이제 쑥버무리 같은 경우에는 쌀로 많이 하잖아요. 네. 쌀로 하면 이거는 정말 봄철 별미처럼 먹었지만 예전에는 이게 없던 시절에는 이거를 구황 음식처럼 자, 면보를 젖은 면보를 넣고 네. 이거 보니까 진짜 그 옛날 어머님들이 쓰시던 방식이에요. 그냥
누르지 말고 끓는 찜기 안에 메밀가루를 묻힌 쑥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불에 올려놓으면 메밀이 금방 익어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익히지 않으니까 네. 배가 고팠을 때도 금세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메밀이 익을 거예요. 메밀은 당시 재배도 많았고 또 약한 열에도 금방 익기 때문에 구황식품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네. 저희 아까 고구마 넣은 게 막 많이 뜯어 넣은 것 같아도 한 개가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양이. 근데 네. 이렇게 일단 3인분이 나왔네요. 네. 4.3 당시 먹었던 음식들은 맛과 영양이 좋아서라기보다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것이었죠. 정말 기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야, 풀죽도 못 먹고 사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먹어보니까 이걸 먹고 정말 힘내가지고 어떻게 농사일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다뤘던 잡초들이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또 사건 당시에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요즘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고. 그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과연 그분들은 무엇을 먹었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게자리 풀로 고구마 죽도 먹었고 또 이렇게 쑥을 이용한 범벅도 먹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4.3의 그 역사, 아픔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오늘을 있게 해준 제주의 역사입니다. 제주 4.3 그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